연말 되면 다들 선물 주고받으시죠? 정말 따뜻하고 좋은 문화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연말 선물 주고받기에 숨겨진 아주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죠. 크리스마스 아침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트리 밑을 봤는데 예쁜 선물 상자 대신에 엑셀 파일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가계 자원 효율화를 위해 현금 이체 완료, CCB 셀 확인 요망.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 특히 경제학자들 눈에는 이게 가장 완벽하고 합리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 교환에서 기쁨과 사랑을 볼 때 하버드 대학의 롤랜드 프라이어 같은 경제학자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바로 매년 12월에 벌어지는 거대한 자원 배분 실패의 축제를 본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경제학의 차가운 렌즈로 선물이라는 걸 들여다볼 거예요. 왜 우리가 주는 대부분의 선물이 기술적으로는 낭비의 한 형태가 되는지 말이죠.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중 손실, 영어로는 데드웨이트 로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선물에 쓴 돈이랑 상대방이 이 선물은 이 정도 가치가 있네 라고 느끼는 만족도 사이에 생기는 차이, 그 격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만큼의 가치가 말 그대로 그냥 공중분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경제학자 조엘 발드포겔이 든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고 진짜 멋진 스웨터를 선물했다고 쳐요. 근데 선물을 받은 친구는 이걸 한 6만 원짜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디자인이 자기 취향이 아니거나 아니면 집에 비싼 게 이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순간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선 10만 원이 나갔는데 상대방이 얻은 가치는 6만 원뿐이죠. 그럼 나머지 4만 원은? 네,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전체로 따지면 매년 수십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타클로스도 사실 좀 비효율적인 인물인 거죠. 전지전능하게 아이들 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정보만 가지고 얘는 이걸 좋아하겠지? 추측해서 선물을 나눠주는 아주 비효율적인 중앙계획과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아니, 그럼 선물 주는 건 그냥 돈 낭비네? 싶으시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 결함, 이 비효율이야말로 선물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충돌하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뇌는 효율성을 따지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정성과 노력을 원하거든요. 데이터냐, 놀라움이냐, 현금이냐, 마음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인간적인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비싼 신호 이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건 돈이 안 들죠. 하지만 그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에는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듭니다. 선물의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단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고민하고 심지어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위험까지 감수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럼 뭐가 그렇게 강력한 신호를 만들까요? 첫째, 투자한 시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고 인터넷을 뒤졌는지. 둘째, 쏟아부은 노력. 상대방의 취향을 떠올리며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수한 위험. 이걸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까지 기꺼이 떠안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신호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비효율, 낭비라고 불렀던 그 부분이 사실은 관계에 대한 투자였던 거죠. 현금은 물론 효율적이죠. 하지만 거기엔 내가 널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정보가 빠져 있어요. 반면에 선물이 조금은 서툴고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시간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완벽한 효율성과 진심 어린 신호 보내기, 이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말이죠. 현대사회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효율성과 신호 보내기 사이에서 일종의 휴전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경제학에선 이걸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부르는데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완전히 합리적이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감정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압도적으로 기프트 카드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정말 완벽한 타협안이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할 위험을 없애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금을 툭 던져주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브랜드를 골랐어 라는 최소한의 신호,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이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더 진화하고 있어요. 특정 가게 기프트 카드보다는 그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걸 선호하고 아예 실패 확률 제로를 위해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공유하기도 하죠. 심지어 현금을 줄 때도 그냥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SNS에서 유행하는 것처럼 막 예쁘게 꾸미고 접어서 주잖아요. 이것도 결국 현금의 효율성에 정성이라는 신호를 어떻게든 더해보려는 노력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때로는 낭비가 바로 경이로움의 가격이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낭비라고 불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 관심, 연결 같은 인간적인 경이로움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차가운 크리스마스보다 조금은 비효율적이고 서툴러도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올 연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대의 효율을 위한 선물인가요? 아니면 최고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선물인가요? 차가운 경제학자의 머리와 따뜻한 연인의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